내에 답해서 제출 안 하면 무조건 끝난다던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절차가 시간이 꽤 길게 소요됩니다.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이혼소송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 이혼소송은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지 이 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소송 기간 왜 정확히 알아야 하느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내가 이혼 이후에 어디에서 어떻게 살지, 이혼 과정 중에 관계 정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할지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을 접수해야 됩니다. 자,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호사를 설임했어요. 그러면 그날 바로 소장이 접수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할 때에는요,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을 적은 진술서와 증거를 전달해 줘야만 변호사가 그 내용을 토대로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달한 날로부터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뒤에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내 배우자한테 가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자, 이거는 왜 알아야 되느냐, 가령 내 배우자의 폭력성 때문에 이혼을 하는데 소장을 받으면 난리가 날 것 같다. 그러면 소장이 언제쯤 도달할지 미리 예측하고 내가 어디에 거처를 마련할 것인지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통은 2주 정도 내외 소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내가 같이 살면서 소송을 진행한다, 이런 경우에는요, 내 배우자는 지금 집에 없어. 그러면 내가 대신 받아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배우자가 소장을 송달받게 되어 있거든요. 배우자가 뭐 주말 부부여서 주말에만 온다, 이런 상황이면 소장 송달이 한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소장을 송달해가지고 내 배우자가 받았어요. 그러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보통은 한 달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가 소장을 송달받고 한 달 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변호사님,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한 달 내에 답변서 제출 안 하면 무조건 끝난다던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배우자가 소장을 송달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2달에서 3달 정도는 경과해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요,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다? 내가 소송에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는 재판관이 직접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과를 이제 도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면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가 있는데 피고가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청구를 유지할 건가요? 아니면 청구 취하해가지고 위자료에 대해서만 무변론 판결을 받을 건가요? 판사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재산분할 무조건 청구에 대해서 판단받고 싶습니다 하시면 원고가 일방적으로라도 재산 조회하고 청구에 대해서 정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변론을 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한번 거쳐라, 그걸 조정 전치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양쪽 모두 소송에서 다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조정 기일이 지정돼요. 통지서가 날아오는 날로부터 한 달에서 한 달 반 뒤로 조정기일이 지정됩니다.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상대방이 별다른 대응도 하지 않고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조회한 것들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재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조정을 하는 게 이로운지 혹은 불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았다 하면 조정은 결렬되고 바로 변론으로 넘어가서 변론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조정기일이 잡혔을 때 유의미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재산은 크게 많지 않아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만 결정하면 된다든지, 가전제품 어떻게 나눌지만 정하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정기일이 먼저 잡혔을 때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재산 현황도 파악이 되지 않아가지고 조정이 무의미하다, 혹은
조정을 갔는데 양쪽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조정이 안 됐다 하면 다시 변론기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변론기일은 보통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뒤로 지정이 되는데요. 변론기일을 갔어요. 그러면 바로 재판이 종결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 변론이 잡히면 높은 확률로 가사조사 혹은 부부상담 같이 조정조치명령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조정조치명령이라고 하니까 뭔가 조정을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판사님이 이 사안을 보고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너무 치열하니까 혹은 유책사유에 대한 다툼이 치열하니까 가사조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게 이제 그런 조정조치명령이라고 칭하는 거거든요. 이 절차가 시간이 꽤 길게 소요됩니다.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부부 상담이나 아이를 동반한 이제 부모 상담들을 하는 경우에는 5회차, 6회차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해도 이게 6개월, 7개월은 금방 훌렁 가버리는 거잖아요. 시간이 매우 길게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사조사에서 돌아오면 보통은 3개월에서 4개월 내에 사건이 종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면 4회, 통상적으로는 한 1회에서 1회 정도 동안 재산 내역 정리하고 주장 정리해가지고 변론기일 마무리 짓거든요. 가사조사를 마무리하면 이제 한 3, 4개월 내에는 사건이 종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이혼 소송이 이루어지는 절차 소개해 드리면서 기간이 각 절차별로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별거 시점을 정하다든지 혹은 이혼 기간 중에 양육비 안 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혼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 기간 중에 내가 얼마큼 자립해가지고 생활해야 되는지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기간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안내드린 것들은 굉장히 평균적인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대략적인 상황이 이렇다 염두에 두시고 이혼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